컨테이너 한 대를 두고 분주해진 직원들. 이 건 같은 경우는 검색기에서 넘어온 건데 물건은 펠레트랑 박스라고 신고를 했는데 공 모양으로 보이는 물건이 있어가지고 검색기 쪽에서 이상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쪽으로 선별이 됐습니다. 검사센터를 통과하지 못한 컨테이너. 해주시면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이상이 발견되면 관리 대상 화물로 지정돼 컨테이너를 개방하게 되는데요. 물건에 따라 다른데 뭐가 있을까 모르니까 좀 기대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죠. 관세법 135조에 따라 필요에 의해서는 화주의 동의 없이도 컨테이너를 개장해 물품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 열어봐요. 예. 개장 검사는 세관 직원들에게도 언제나 긴장되는 순간. 물건들을 꼼꼼히 살피는데요. 나간 수출 물품이 다시 들어올 때 그 관련된 포장과 관련돼서 결속품이라든지 그런 부품을 함께 넣어서 가져온 경우가 같습니다. 다행히 불법 반입 물품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상 없다고 된 거면 그래도 뭐 화주도 안도가 됐을 거고요. 뭐 저희들도 이렇게 큰 문제 없는 물건이 들어오면 마음이 편하죠. 수입 화물 속에 불법 물품을 숨겨 반입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항공기 부품으로 신고됐던 제품. 하지만 그 속에 다른 것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많이 묻었죠? 이거 통째로 다 묻은 것 같은데? 지금 색깔이 없잖아요. 네, 마지막 거를 딱 하면 오케이. 시약을 넣은 후 파랗게 변한 것은 바로 마약. 항공기 부품 속에 필로폰을 숨겨 밀반입을 시도한 건데요. 멕시코에서 우리나라로 들여온 마약을 다시 호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된 겁니다. 압수된 필로폰 양은 약 405kg, 1,350만 명이 동시에 투약 가능한 양이랍니다. 저희가 들어오는 물건에 대해서 다 이렇게 검사를 진행을 하니까 국민 건강 위에 관해서 그런 걸 좀 수호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세 국경을 지키는 세관의 업무는 국제 우편을 감시하고 검색하는 일도 포함되는데요. 세계 곳곳에서 보내온 다양한 우편물들. 요즘 아무래도 이제 전자상거래나 이제 또 개인 간 거래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총포라든지 도검이라든지 혹시 위험한 위해 물품 같은 게 없는지 한번 확인하려고 수입 통관 검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 우편물들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통관 검사.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1차 검색이 끝나고 나면 정밀 검사가 필요한 우편물을 선별해 박스를 열고 직접 물건을 살펴보는데요. 옷 속에 뭐 숨겨진 게 있나 없나 한번 손으로 한번 체크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 우편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사례들이 늘면서 더 철저히 검사를 하고 있답니다. 약 80알.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입자 분석 장비를 동원하기도 하는데요. 마약 탐지하는 건데 패스 나오면은 통과고요. 만약 마약 성분이 있으면은 여기서 알림이 뜨거든요. 그럼 이제 정밀 조사하고 있어요. 부산 본부 세관의 분석 실험실. 수출입 물품들의 성분을 분석하는 곳입니다. 오늘 좀 특이한 거는 요건데요. 이게 여기에 LSD라고 환각제거든요. 항정신성 의약품인데 그게 지금 종이에 함침되어 있어가지고 의심된다고 해가지고 올라온 물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 수출해가지고 진짜 그 LSD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해보려고. 보이시나요? 저 작은 종이 조각에 LSD 함유가 의심되는 상황.
성분 분석을 통해 종이 조각에 묻어 있는 것이 LSD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데요. LSD가 잘 검출되고 있거든요. 향정신성 의약품의 일종으로 강력한 환각제 LSD가 검출됐습니다. 옛날에는 저희 나라가 되게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진짜 그렇지 않는 거를 뉴스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도 분석을 해 올라오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도 거의 80~90% 정도가 마약류뿐만이 아니라 그런 불법,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 의약품, 그다음 뭐 다이어트 치료제, 그다음 발기부전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검출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적발이. 마약류의 불법 의약품 적발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밀반입을 위해 숨기는 방법도 기상천외합니다.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하거나 털 실뭉치 속에 숨기기도 합니다. 차잎을 포장한 종이 박스를 뜯어 그 속에 마약을 넣어 보내기도 하는데요. 날이 갈수록 마약을 밀반입하려는 범죄자들의 수법은 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약이 유통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세관의 검사와 단속은 더 철저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 5년 사이 관세청에서 적발한 마약 밀수 건수는 약 2.8배가 증가했습니다. 국제우편은 개인 간 주고받는 일이 많다 보니 반입이 되지 않는 다양한 물건들이 적발되기도 하는데요. 이건 양주네요. 주류는 한 병이라도 줄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주류의 경우 세금 납부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작은 상자가 들어있는 우편물인데요. 아니 이게 뭔가요? 성인용품은 통관 보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엔 상자 속에서 한 자루의 총이 발견됐습니다. 장난감으로 보이는 모의 총포의 경우 사용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폐기 처분 대상이라는데요. 달성인들이 보낼 때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규정들 잘 모르기 때문에 모르시고 보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해서 잘 설명드린 다음에 반송시키거나 폐기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밀반입되는 물품들이 유입되지 않도록 국제 우편물의 개장 검사는 끊임없이 이어지는데요. 일일이 상자를 열고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세요? 하나머리 덥네요. 이 박스 하나가 거의 보통 한 5kg, 10kg 정도 되는데 계속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 땀이 날 수밖에 없더라고요. 잠시 허리 펼 시간도 없이 이어지는 작업. 고된 업무도 관세 국경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이어갑니다. 압수된 물품들이 모이는 곳, 압수물 창고입니다. 불법 밀수를 시도하던 물건들인데요. 한쪽에 잔뜩 쌓여 있는 상자들은 모두 수입 담배들입니다. 담배는 한 건에 52,500포르가 압수되었고요. 시가로 하면은 23억여 원 정도 됩니다. 밀수품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위조 상품인데요. 이 한 건에 이 짝퉁 가방이 1,300개입니다. 상자 가득 들어있는 위조 가방들. 대부분 해외에서 제조한 후 국내에서 불법 유통하려던 것인데요.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해외 유명 브랜드의 위조 상품 규모는 약 1조 8,800억 원.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품 밀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이 상표를 보호받을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고요. 이제 세관에서는 그분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조 상품들이 들어온 경우에 적발하고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적발된 위조 상품의 경우 국내 유통이 불가능하도록 물품을 폐기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 번에 많은 양을 기계를 통해 파쇄하고 있지만 예전엔 다 수작업을 했다는군요. 예전에는 직원들이 이제 손으로 칼로 다 찢었었죠, 그때. 해외 유명 브랜드를 위조해 만든 가방이나 신발, 의류 외에도 상표권과 저작권을 침해하는 상품의 경우 수입 통관 과정에서 적발해 전량 폐기 처분하는데요. 국내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파쇄한 거는 최종 이제 폐기를 해야 되니까 소각장으로 옮겨갖고 이제 소각하면은 마무리됩니다. 파쇄 후 소각까지 위조 상품 밀수가 근절돼야겠죠. 세관의 또 다른 업무. 이번엔 두꺼운 패딩을 입고 냉동 창고를 찾았습니다. 냉동 창고 안에 가득 쌓여 있는 자루들. 군고추가 되면 세율이 거의 10배가 넘게 비싸져가지고 이게 일반 냉동고추에 비싼 군고추가 섞여올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직접 들어와서 확인을 하고 또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영하 20도의 창고에서 보관되는 수입 냉동 고추.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제품을 속이거나 바꿔치기 하는 것을 검사하는 일인데요. 무작위로 선택한 자루에서 내용물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냉동창고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너무 춥고 이게 또 고추 냄새가 많이 심하기도 하고 너무 추워가지고 오히려 여름에 감기를 더 많이 달고 살고 있습니다. 수입되는 농산물은 분석 결과에 따라 물품의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영하 20도의 추위를 견디며 꼼꼼한 조사와 검사를 이어갑니다. 추운 곳에 있다가 갑자기 상온으로 나오게 되면 솔직히 머리가 좀 찡하고 갑자기 몸이 딱 수축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도 저희 일이니까 열심히 해야죠. 농산물과 관련된 통관 절차나 규정은 기준이 매우 엄격한데요. 위에랑 밑에랑 포지 안에서도 고추가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골고루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동고추의 경우 국내 유통 과정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위험 요소가 높아 유통 이력 대상 물품으로 지정돼 있어 더 세심하게 관리하고 있답니다.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온 부산항. 세관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종합상황실. 항 곳곳에 달린 감시 카메라를 통해 모든 정보와 움직임을 취합하고 있는데요. 통신 승용차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가서 출동하셔서 인검 지령 부탁드립니다. 상황실에서 지시가 떨어지면 그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상황을 확인합니다. 예, 저희들 아무래도 여기 외국에서 들어오는 선원들의 그 입구다 보니까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옷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마약류라든가 특히 옷에 마약류가 많이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요 입구에서 잡아줘야지 그런 사회적으로 그 많은 비용이 들는 게 차단하는 게 주 업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구로 오가는 모든 선박과 물건, 사람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종합 상황실의 역할이죠. 같은 시각 바다 위에서는 선박의 동태를 살피는 일이 이어집니다. 항만 감시팀이 선박 검사를 위해 움직이는데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 선박들은 부식이나 술이나 담배 등등 각종 물품들이 전부 내세품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들이 혹시 만약에 시중에 유출된다 하면은 전부 다 내세품이기 때문에 일종의 세금 포탈이겠죠. 항구 내 선박들을 관찰 후 미심쩍은 선박을 선별해 검색하는 일이 항만 감시팀의 역할. 검색을 위해 해당 선박과 감시정을 연결 후 승선 준비를 합니다. 좀 긴장감을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나 이제
어떤 쪽이 중점으로 가야 될지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그리고 좀 이제 정보 같은 것도 좀 가지고 그럴 거로 가는 편입니다. 일단 분석을 좀 가지고. 외국과 무역을 하는 선박은 해상 감시팀의 단골 검색 대상. 배 안은 밀수품을 은닉하기 좋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배 구석구석을 샅샅이 검색합니다. 최근 담배나 면세유 등을 빼돌린 선박이 적발되기도 했답니다. 약 한 2시간 동안 선박 검색을 계속 했어요. 지금 물론 제 정보수를 해서. 근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화물창에 몰래 숨겨놓은 신고되지 않은 그 담배를 한 37만 갑 정도 적발한 적도 있거든요. 선박의 화물칸에서 발견된 면세 담배 37만 갑. 면세품을 빼돌려 밀수출을 하려던 것을 선박 검색을 통해 적발한 거죠. 최근 유가 상승으로 기승을 부리는 불법 행위, 바로 면세유 은닉입니다. 여기 있는데요? 플랜지네, 저 플랜지 저거네. 저번에 여기 돼 있네, 플랜지하고. 플랜지 여기 여기잖아. 아, 밑에 쪽에. 밑에 플랜지하고 지금 벙커 그게 여기 돼 있네. 저기 그 블랙이 아니고 연결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면세유를 빼돌리기 위해 개조한 창고가 적발된 건데요. 일부 국내 선박이 유류세 환급 제도를 악용해 이루어지는 해상 면세유 밀수입. 선박용 해상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켜 부당 이익을 취하는 방법인데요. 이를 막기 위해 감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류값도 많이 폭등하고 진짜 이게 현실감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밀수를 한다는 게 되게 소소한 것들이 많았는데 기름 같은 거를 좀 이제 많이 잡으면서 진짜 유류 급등하는 것과 밀수랑 진짜 연관이 되기는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다행히 이번 검색은 별다른 이상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관세 국적을 지키는 해상 감시팀의 근무는 계속 이어집니다. 관세청 많은 직원들 중에 일부분이지만은 어떤 불법적인 일들이나 이런 걸 하나 막는다는 하나의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프라이드를 좀 많이 느낍니다.